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주 수요일에, 지난 수요일에 있었던 일인데, 그때가 이제 투표하는 날이었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사전 투표를 해가지고, 그날 정말 벚꽃이 정말 피크를 찍는 그런 하루였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늦어지면은 정말 길이 엄청나게 막힐 거를 알았기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8시에 벌써 남종면에 있는 저희 집에서 보통 때는 10분 정도밖에 안 걸리거든요. 물안개 공원이라고 거기를 올라갔어요. 거기를 이제 차를 끌고 올라갔는데 너무 아침 일찍이니까 올라가는데 문제는 없었어요. 이제 그래서 거기서 물안개 공원에서 막 놀고 막 이러면서 아침을 거기서 먹었다니까? 한 아침 10시쯤 되니까 밥집이 문을 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친구네 밥상이라고 거기 제가 좋아하는 곳이거든요. 가격도 뭐 괜찮고, 그리고 뭐 음식도 맛있고, 그리고 한식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들어가서 밥을 먹고 있는데 띡 문자가 온 게 아니라 이메일이 온 거예요. 보니까 제 구독자인데 옛날에 제가 컨설팅 시작하는 초반에 그때 저한테 컨설팅 한다고 이제 이메일을 보내셨던 분이 있는데 그분이 그날 이제 벚꽃놀이를 오신 거예요. 그래서 본인도 태촌에 와 있다고 막 이런데 왠지 모르게 같은 공간에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퇴촌하면 클킴 선생님이 생각이 나서 저도 클킴 선생님이 사는 곳에 지금 와 있다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이메일을 보낸다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인가 그분이 예전에 컨설팅을 신청을 했는데 그때 못 봐가지고 지금 다시 신청을 한다고, 그래서 그분을 오늘 만났거든요. 근데 초창기에 그분하고 컨설팅을 왜 못했냐면, 초창기에 제가 12월 달 초순쯤에 이걸 올렸는데 올리자마자 그 다음날 이메일을 열어보니까 한 15통이 와 있는 거야, 이메일이. 엄청난 거죠. 그렇게 많이 올 줄 생각도 못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막 이제 스케줄에 이렇게 넣었는데, 제가 한 번 컨택을 해서 컨택이 안 되는 분은 그냥 제쳐뒀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좀 한가해질 때 이 사람들을 다시 컨택해보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 뒤로 끊임없이 이제 새로운 컨설팅 할 사람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덧 그분들한테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지고 다시 연락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분들이 다시 나를 만나고 싶으면 다시 이메일을 보내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적극적으로 다시 이렇게 컨택을 못 하겠더라고요, 저도. 그래가지고 그냥 있었는데 그분이 다시 연락이 온 경우에요. 꽤 적극적인 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급기야는 아니고 드디어 오늘 이제 그분을 만났는데, 허그를 하는 건 이분이 처음이었어요. 여태까지 인사라든가 뭐 악수라든가 이 정도는 있었는데 보자마자 허그를 하는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었거든요. 근데 엄청 적극적이고 발랄하고 뭐 이런 분을 만났는데,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 이런 컨설팅 내용이 하나 정도 갖고 오긴 하는데, 제가 느끼는 느낌은 그냥 저하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학원 얘기하고 뭐 이심전심 학원에 대한 얘기하고 수다 떨고 커피 마시고 뭐 빵 먹고 케이크 먹고 뭐 이러고 싶어서 만난 것 아닌가, 뭐 조심스럽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저러한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정말 시간이 금방 가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가 있었냐면, 이런 말 했어요. 세상은 자동문이다, 뭐 이런 걸 저는 살아오면서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세상이 자동문인 것 같은 이런 느낌. 그러니까 자동문은 뭐냐면 어떤 목사님도 그런 세상은 자동문인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것과 비슷한 얘기를 아주 옛날에 해 주신 적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자동문은 뭡니까? 뚜벅뚜벅 걸어가서 그 문 바로 앞에 서야 이게 열립니다. 멀리서 있거나 쭈삣거리거나 이러면 결코 안 열려요. 그 자동문 바로 앞에 가서 서 있는 사람에게만 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분과 이제 많은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말했어요. 이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보다가 그게 어떤 프로인지 뭔지 지금도 모르겠는데 하나 본 게 있는데 뭐냐면 이 여자분이 40대인데 집이 쫄딱 망했어요. 이제 남편이 회사를 뭐 운영하다가 사업을 하다가 꽤 잘 살았었는데 쫄딱 망했어요. 이제 빚이 10억이 이제 생긴 거예요. 빚이 10억이 생겼는데 매달 숨만 쉬어도 은행에 갚아야 될 돈이 한 500만 원 정도 있는 거예요. 근데 게다가 이분은 자식도 2명 있었거든요. 이분은 40대 중후반 때 정도 되는 여자분이었었는데 그분은 여태까지 남편하고 사업하면서 잘 살아왔기 때문에 그분이 대학교 때 영문과를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으로 본인의 전공 쪽으로 일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집이 이제 쫄딱 망하니까 이제 뭔가를 사업을 시작할 돈조차 없는 거예요.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뭘 생각을 했냐면 숨고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숨고. 이게 숨고가 무슨 뜻이냐면 숨은 고수. 이런 말인데 그것을 1대1 과외를 연결해주는, 과외를 찾는 그런 사이트거든요. 근데 이 여자분이 생각을 했대요. 아, 나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게 미천 없이 할 수 있는 게 과외밖에 없구나. 그래, 그러면은 내 전공을 찾아서 이제 과외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거기를 들어갔는데, 와우. 그곳은 본인의 졸업장을 이제 전송해주고, 이렇게 완벽한 절차를 거치는 그런 곳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졸업장을 보여주고, 뭐, 보내주고, 뭐, 이렇게 해야, 뭐, 대학교 때 학점 뭐, 받은 거 보여주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교가 뭐, 좀 상대적으로 별 볼일 없는 대학교, 좀 낮은 대학교, 이런 대학교라도 올리는 건 상관은 없어. 올리는 건 상관은 없어. 그렇지만 완전히 100% 투명해야 투명하게, 이제 영업을 하는 그런 사이트란 말이에요. 과외를 찾아주는 그런 사이트인데 거길 가서 딱 보니까 다 20대더래요. 20대. 그리고 30대 조금 있고. 그러니까는 거의가 다 20대에 젊고 예쁘고 멋있는 그런 선생님들의 프로필 다 올라가 있는 거야. 30대도 잘 없어. 근데 본인은 이제 40대거든요. 40대 초반도 아니고 중반인지 후반인지 아무튼 애들이 고등학생이고 뭐 이 정도의 나이의 분이란 말이에요. 40대 중후반 정도. 그래서 이분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뭐 학원 강사로 뛴 것도 아니고 그냥 이것만 영어를 전공을 했을 뿐인데 여길 들어가 보니까 기가 막힌 거야. 나 같은 거는 명함도 못 내밀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난 여기 넣어봤자 들어오지도 않겠다, 과외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셨대요. 맨 처음에는 그렇게 기가 꺾였는데 이분이 굉장히 적극적이고 약간 이렇게 그렇게 망한 사람 같지 않게 인상이 좋고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이런 생각을 가진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생각을 했대요.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를 뚫을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여기는 그냥 올려주기만 하는 사이트니까 이 사람 뭐 나이에서 자르고 이런 건 없어요. 이런 것도 없는데 본인이 생각하기에 누가 나 같은 40대 아줌마를 과외 선생으로 뽑을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다가 절박하면 또 아이디어가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이분은 절박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어떤 아이디어가 떠올렸냐면 첫 달 무료.
이 프로모션을 걸자. 근데 거기에 올린 사람들 중에 첫 달 무료는 없었대요. 근데 이제 이분이 처음으로 그 아이디어를 낸 거야. 그런데 이분이 활동하던 곳이 서초, 대치 요쪽, 강남 쪽, 요쪽이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뭐가 아쉬워서 한 달 무료를 하겠어요. 뭐 좀 부유한 동네잖아요, 그쪽은. 그런데 그게 먹혔대요. 근데 먹힌 이유를 제가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돈 자체가 첫 한 달은 무료로 해드립니다. 여기에서 돈 때문에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마치 이런 거잖아요. 뭐 살 안 빠지면 환불해 드리겠습니다. 살 빠지면 돈 받겠습니다. 뭐 요런 광고하고 좀 비슷한 느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올렸다는 것은 그 올린 자체에 벌써 약간 자신감이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 예, 그래가지고 첫 달에는 그냥 무료로 했는데 이제 조금씩 들어와가지고 첫 달 지나고 두 번째 달에 200만 원 벌고 세 번째 달에 300만 원 벌고 지금은 1년 정도가 좀 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약간 숨통이 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1,000만 원 넘게 과외로 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는 그 사이트가 아닌 곳에서도 입소문으로 이제 소개로 이렇게 들어오고 뭐 이렇게 되어서 지금은 첫 달을 그렇게 프로모션을 안 쳐도 그냥 계속 이제 사람들이 들어와서 지금은 이제 숨통이 튀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나 한 달에 500만 원은 그냥 나가는데 그냥 나가는 것을 빼고도 본인의 가족들이 먹고 살고 애들 학원도 보낼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됐다고. 맨 처음에는 애들 학원을 다 끊었대요. 왜냐면 망했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예. 그래서 어떻게 사나 남편은 들어 누웠대요. 사업이 쫄딱 망하니까. 그럴 때는 정말 여자들보다 남자들이 더 약하다고 남편은 한두 달 들어 누웠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여자는 그걸 이제 숨고라는 사이트를 알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렇게 프로모션을 이제 때려가지고 이제 아주 그냥 깊은 수렁에서 겨우겨우 빠져나왔다. 뭐 이런, 그런 유튜브 채널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분한테 그랬어요. 오늘 컨설팅 이제 받으신 그분은 만 40세 된 여성분이신데, 아무튼 그분은 여기저기 이제 방문가에, 근데 에이전시를 끼고 방문가회가 아니라 이런 뭐 유치원이랄까 뭐 이런, 예, 이런 소속된 어떤 기관으로 가서 이제 애들을 가르치고 이제 돈은 그 에이전시를 통해서 받고 뭐 이런 시스템으로 일을 하시는데, 본인의 교습소나 공부방을 차리고 싶다고 이제 나이가 이제 40이 넘어가니까 미래가 걱정이 된다. 지금은 여기저기 다닐 수 있지만 정착하는 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클킴 선생님 찾아왔다고 뭐 이렇게 말을 하셨는데, 그분이 근데 살짝 걱정이 되는 게 본인이 굉장히 에너제틱하고 정말 액티브한 그런 활동적인 그런 사람이래요. 그래서 본인은 자기 차를 몰고 여기 가서 애들 가르치고 또 자기 차 몰고 저기 가서 애들 가르치고 그게 좋대요. 근데 이제 교습소나 공부방에 묶이면 하루 종일 이제 묶여 있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걸 갖다가 엄청 레디컬하게 뭐라고 표현했냐면 공부방 노예다, 교습소 노예,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신 분이 있는데, 본인이 그렇게 되면 너무 답답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된다고 약간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께 선생님은 아직은 젊으시고 이제 힘 빠질 나이는 아직은 아니니까 좀 더 이거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그러면서 제가 숨고 그 사이트를 한번 말씀을 해드렸거든요. 그랬더니 그분도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거기는 엄청 정말
경력 있고 잘 가르치고 대단한 사람들이나 올리는 데 아니냐고. 그래서 그런 거 절대 아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이야기를 이제 들려드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랬죠. 세상은 정말 자동문인 것 같다고. 아무리 걱정하고 뭐 걱정 근심하고 해도 일은 해결이 안 되는데 그 바로 앞까지 가서 그것을 직면했을 때 자동문이 열린다. 그렇죠. 한번 선생님도 한번 트라이 해 보셔라.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고, 저 아는 분이 예전에 목동도 아니고 목동 근처, 뭐 한정거장 지나면, 그러니까 건너편은 목동인데 여기 이 편은 또 목동이 아닌 뭐 이런 곳에서 애들 완전히 유아 5세에서 7세 사이 요 정도 애들을 가르치는 그런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아파트도 엄청 작은 아파트에 살아서 거기서 공부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방이 2개인가 했으니까. 그래서 그분이 그 아파트 주변에 한 6평인가 5평 정도짜리 되는 걸 잡아가지고 교습소를 열어가지고 이제 4세에서 7세인가 5세에서 7세인가 그 정도 되는 애들만 가르치는 그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대박이 났습니다. 엄청나게 대박이 났어요. 근데 저는 그분이 대박이 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사실은. 왜였냐면 그분이 영국에서 이제 공부를 한 그런 분인데, 원래 영국에서 하겠다고 이러면 당연히 뭐 한국에 들어와서도 교수 자리 얻을 수 있고, 물론 쉽게는 안 되겠지만 아무튼 그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5년인가 몇 년 동안 선교사로 나갑니다. 예, 선교사로 나가가지고 선교사로 나가면 돈을 못 받아요. 예, 돈을 못 받아요. 그냥 자비로 이렇게 하는 건데, 물론 누군가 후원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물품 같은 거로 지원은 받지만 뭐 월 단위로 한 달에 월급으로 뭔가를 받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몇 년간 하고 돌아온 친구예요. 예. 그래서 얼마나 하늘에서 복이 쏟아지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저는 그분은 뭘 하든지 잘할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이제 본인의 아파트는 너무나 작아가지고 거기서는 이제 공부방을 못하고 그 주위에 정말 5평인가 6평인가 그짜리 그걸 얻어가지고, 그러니까 엄청 싸죠. 월세도 싸고 뭐 보증금도 싸고 뭐 이런데 그런 걸 얻어가지고, 그분이 5세에서 7세인가 그 정도 되는 애들의 영어를 가르치는 그런 걸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걔네가 이제 나이가 들에 따라서 그 이후에는 초등 6학년까지 했나? 아무튼 그렇게 계속 이끌고 가는 그런 식으로 하면서 돈을 좀 대박이 나서 돈을 잘 버는 그런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해드리면서, 그 선생님도 이제 유아 전문인데, 선생님 그렇게 하시다가 애들 끌고 초등 6학년까지 한번 해보시라고 점점 넓혀가지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조언도 해드리고 그랬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정말 값진 하루였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분에게 뭘 선물로 드렸냐면 청계란이라고, 이게 알이 약간 초록색 빛을 살짝 푸른빛을 띠는 이런 알인데, 이제 계란이죠, 계란. 근데 계란 중에 으뜸. 근데 이 목 쓰는 사람들이 요 계란을 아침마다 날 계란을 이렇게 마시듯이 먹으면 그게 여기 목 안을 이렇게 코팅을 해주면서 성대를 좀 보호하고, 그리고 굉장히 이게 위와 장에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가격도 있는 편이에요. 이게
보통 전문가들이 말을 하는데 보통 계란 한 판 가격이라고 이 알 하나에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거는 좀 과장이 좀 심한 그런 경우고 저는 저희 동네에 그 농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장에서 그냥 농장 하시는 분이 그냥 파는 그런 곳이 있는데 문 여는 그런 날이 좀 적어요.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일부러 찾아가서 살 수 있는 곳은 아니고 오며 가며 문 연 날 그냥 들어가서 사가지고 나오는 그런 곳이거든요. 근데 난각 그 번호라고 해가지고 이 난각 번호의 맨 끝을 봐야 됩니다. 맨 끝 번호가 1이면 그거는 유정란이고 자연 방목해서 키우는 막 닭이 막 날아다니는 막 이런 막 흙 뒤집어 쓰고 막 흙 사우나 하면서 막 날아다니 흙 목욕하면서 막 날아다니는 이런 닭이 낳은 알이 1번이거든요. 근데 그 집에서는 1번 아니면 2번 닭, 2번 계란만 팔거든요. 그러니까 다 그냥 방목하면서 키우는 게 1번이고, 그 방목은 아니지만 넓은 그냥 흙바닥이면서 위에는 지붕이 있고 옆에는 이제 그러니까 창고처럼 그렇게 외부에서 뭔가가 들어와서 닭을 해치지 않게 그렇게 보호막이 있는 그런 상태에서 키우는 게 넘버 2거든요. 예, 그래서 1번 아니면 2번 닭이 낳은 그런 환경에서 키운 닭이 낳은 알이 굉장히 몸에도 좋은데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게 청계란. 그게 가장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6개를 드렸습니다. 그 6개를 드리고 요즘에 비비라는 가수가 밤양갱을 이제 불렀잖아요. 근데 저는 밤양갱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었던 것 같은데 또 그 노래를 들으니까 또 이게 약간 양갱은 지금 나이 먹고 난 지금 내가 양갱을 먹으면 그걸 좋아할 수 있을까? 뭐 이러면서 호기심이 나서 그걸 시켜봤어요. 근데 저 같은 사람들이 요즘에 많아가지고 완전 밤양갱이 그렇게 많이 팔린답니다. 그래서 그걸 사가지고 다섯 개들이 5개를 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하나 5개짜리 또 하나 드렸어요. 아무튼 드리는 게 맨날 달라집니다. 맨날 제가 드리는 거로서 제가 요즘에 뭐에 관심이 있나, 저희 관심사가 어디에 있나 그것도 엿볼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이 될 것 같은데, 요즘에 저는 이제 청계란을 먹고 있다는 거, 그리고 가끔씩 밤 양갱을 먹고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참 좋은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오늘도 좋은 밤 되세요.